혹시 의사 선생님들한테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평생 약 드시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오늘 라이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병이 계속 재발되는 분들, 의사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약의 부작용이 몸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잠시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평생 약 드세요. 평생 약을 먹으랍니다. 평생. 거꾸로 나오네? 건강검진으로 큰 병을 발견하신 분들, 이야기할 곳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우리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면은 귀찮은 표정 짓고, 약 주고 빨리 끝내죠?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 너무 바쁘시니까.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서 미치겠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약이 잘 나와서 약 드시면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중3 때 전립선염에 걸려서 중3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약 드셔야 됩니다. 중3 때부터.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 약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약의 세기는 점점 강해지고 항생제의 세기는 점점 강해지고 약의 종류는 점점 늘어나고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뭔가. 응? 그래서 저는 제 수명이 한 30 초반이면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중3 때 성인병을 걸렸잖아요. 40대, 50대가 걸릴까 말까 하는 병을 중3 때 걸렸으니까 아, 나는 진짜 연약하게 태어났구나. 저주받은 몸이구나. 나는 한 30대쯤이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계산이죠. 30대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이 약품을 너무 많이 먹고 약이 점점 늘어나고 근데 병이 호전이 없는 거예요. 병이 점점 강해져요. 뭔가 이상하게. 아무리 노화라고 하지만 나 너무 팔팔한데 지금 솔직히 20대 30대 때 몸은 솔직히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병이 안 없어지는 거야. 왜 이 의약품을 계속 먹는데도 병이 안 없어질까요? 의약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약품. 의약품의 목적은요, 병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진통제.
통증을 없애주죠. 근데 그게 통증을 없애주는 게 통증의 원인을 없애줍니까? 아니죠. 통증의 신호를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통증을 주는, 통증이 연결되는 그 신호를 없애버려서 통증이 없어진 것처럼 뇌한테 구라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항생제, 제가 많이 먹었던 항생제는 어떤 효과인가요? 박테리아를 제거하죠. 염증을 완화시키죠. 근데 그게 그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없앱니까? 바퀴벌레 있죠. 바퀴벌레. 지금 당장 보이는 바퀴벌레를 잡는 데는 좋아요. 항생제가. 근데 바퀴벌레가 살 수 있는 그 습하고 음식물 찌꺼기 많고 더러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항생제가? 못 바꾸죠. 그리고 고지혈증 약, 유명한 스타틴이란 약은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생성을 억제할 뿐이지 당장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치즈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차단할 수 있습니까? 스타틴으로? 불가능하죠. 혈당약은 어떻습니까? 혈당을 당장에 낮춰주긴 합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던가 아니면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못하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까? 혈당약이? 못하죠. 항암제, 표적 항암제, 표적 암을 제거하긴 해요. 독성이 강해서 표적 암을 제거해 줍니다. 근데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줍니까? 이 약이? 오히려 낮추죠. 독성이 너무 심해서 몸의 전반적인 피해를 주죠. 이렇듯이 진통제, 항생제, 스타틴, 혈당약, 항암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당장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함을 제거해주는 일시적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뭘 속이냐?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약품 치료를 우선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의약품을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발이 됩니다. 재발. 그러니까 조금 낫다가 또 이제 약 다 먹으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재발이 됩니다. 또 찾으러 가서 병원 찾아가서 약 받아옵니다. 또 먹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 의지하다 보면 이 의사 선생님들이 평생 약 먹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계속 약을 받아 먹다 보면 이 재발의 굴레, 병원과 의약품과 만성질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재발의 늪에 빠지게 돼요. 한번 이 재발의 굴레를 한번 확인해 보죠. 처음에 발병해요. 병이 생겨요. 그러면 의약품 처방 받으러 갑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의약품 처방해 줍니다. 먹어요. 일시적인 호전이 생겨요. 병이 낫는 것 같죠? 우리는? 와, 역시 의사 선생님 짱입니다. 병이 한 방에 나왔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음식 바꾸고 운동합니까? 안 하죠.
병이 났는데, 병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맛있는 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운동 귀찮은데 왜 합니까? 그러면은 그 안 좋은 환경은, 안 좋은 몸의 환경은 그대로죠? 그러면 다시 재발합니다. 이번에는 약에 내성이 생겨서 약을 좀 더 센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약을 좀 더 센 걸 쓰다 보니까 위가 고통받으니까 위산제도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의약품이 생기고 약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간, 신장, 대장이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냐면 이 약품을 독성이 강한 약품을 해독해야 되니까 간, 신장, 대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간, 신장, 대장 기능이 저하된 것을 또 병원을 가서 또 의약품을 받아요. 간, 신장, 대장이 간 수치가 안 좋아지고 약품 때문에 간 수치가 안 좋아지고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병원에 가서 그거에 맞는 또 약품을 받습니다. 이 약이 산더미만큼 쌓여요. 이만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적인 면역력이 붕괴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면역력이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장 불편한 그 장기를 잘라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딱 17년 아팠을 때 전립선이랑 부고환을 절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잘라내야 됩니다. 마지막 수단에는. 암으로 발전하면은 항암 하게 되고 방사선 하게 되고요. 염증 피부가 왜 안 좋아질까요? BTS 리 0613님, 정말 음식만 잘해도 염증 피부 좋아져요? 피부가 왜 나빠지고 염증이 왜 생길까요? 뾰루지가 왜 생길까요? 바로 대장에 안 좋은 음식물이 부패하고 쌓여서 그 독소가 혈액을 돌면서 가장 민감한 부위인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장 기능이 안정화되고 대장 독소가 빠지면 피부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발병의 루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우리 몸의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 약한 몸을 강하게 만들고 망가진 식습관을 깨끗한 식습관으로 고치고 운동 부족을 운동하는 몸으로 만들고 대장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대장 좋아지는 방법은 음식에 탈을 쓴 쓰레기 음식들을 그만 드시면 대장이 좋아집니다. BTS 리님, 어제 오늘 드신 음식이 무엇일까요? 자,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또 치료하지 못한다고 우리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말에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뜻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면 그럼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동시에 음식도 약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은 약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말에 따르면요. 의학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평생 약 드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평생 약 먹으라, 평생 약 드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퀄 무슨 뜻이냐? 내 돈줄이 되어라. 제약회사의 돈줄이 되어라. 보험회사의 돈줄이 되세요. 가공식품 회사의 돈줄이 되세요. 병원의 돈줄이 되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장의 증상 없애는 거에 집중하세요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요. 네, 이제 저 설명해드리고 오늘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3 때 전립선염을 얻었습니다. 가공식품, 아침 점심으로 가공식품 먹었고요. 저녁에도 먹었고요. 그리고 외고 준비한다고 새벽 5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잠을요 안 잤습니다. 누워서 안 자고 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24시간 압박받는 환경에 있었고 가공식품으로 절여져 있었죠. 그래서 중3 때 전립선이 마탱이가 가버린 겁니다. 17년 동안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되지가 않았어요. 계속 병원에 가서 평생 약 먹으라는 말 듣고 약 계속 받아 먹고 항생제 먹고 비대증 약 먹고 그리고 2년 전 그 전립선 염증이 끝끝내 전이가 돼서 부고환으로 전이가 돼서 이 고환 차였을 때 느껴지는 그 복부 통증 있죠? 그게 하루 종일 지속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환이랑 전립선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난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암 환자들이 자연치유한 암 환자 중에 자연치유했다는 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7년을 나으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식습관 개선만 빼고 식습관 개선 빼고 뭐 운동도 10년 했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식습관 개선하고 난 뒤에 한 달만큼 가장 큰 호전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습관 개선은 정말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모두가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조차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소. 왜냐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먹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그 음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평생 약 안 먹어도 평생 약 안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질환
암 환자인데 평생 약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평생 약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약이 아닌 음식을 잘 먹고 깨끗하게 먹고 운동하고 햇빛 쬐고 수면 잘하고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한 마음 가지고 가치관 세우고 건강 공부하고 몸이 말하는 이야기 잘 듣고 하면은요, 평생 약 먹을 필요 없고 건강검진도 필요 없고 병원 근처에도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당하면 병원 가야죠. 근데 깨끗하게 먹고 운동하면 대사질환으로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한 달만 무엇에 집중하냐? 한 달 동안 자연식, 운동, 크게 숨쉬기, 크게 호흡하기, 그리고 수면 7시간, 8시간 자기, 이것만 집중해 보세요. 정말 기본이 되는 요소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요소, 그것만 딱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요, 가장 기본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장 기본을 가장 등한시 여겨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조차 가장 기본인 걸 알면서도 배제합니다. 가장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통념을 다 덮고 통념을 다 벗어 던지고 가장 기본인 깨끗한 음식, 소식, 적게 먹기, 그리고 운동, 수면, 이것만 하잖아요. 햇빛 쬐기까지. 가장 근본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병이 낫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약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영양제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 기본이 되는 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잖아. 한 달만 해보세요. 대부분의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 한 달을 집중을 못해서 평생 약 먹고 사는 겁니다. 일에 치여 살고, 가족에 치여 살고, 친구에 치여 살고, 스트레스에 치여 살고, 남편한테 치여 살고, 아내한테 치여 살고, 자식들한테 치여 살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우리는 건강이란 요소를 저 뒤편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팩폭하니까 나가시네. 팩폭하니까 라이브 시청자들이 우르르 도망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라이브, 평생 약 먹는 것이 과연 관리일까? 라는 주제로 라이브 해봤고요.